만해 스님을 모시며 평생 만해 정신을 실천한 석주 스님의 삶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만해 축전 일환으로 만해 스님과 석주 스님의 인연 등을 짚어보는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76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에 앞장섰던 스님들을 만나보는 시간, 첫 번째는 대각교 운동을 이끌었던 용성 스님입니다. 조국 민족과 종교의 문제를 하나로 봤던 용성 스님을 소개합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하남 탄어 만화대선사 사진특별전을 개막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큰 버팀목이었던 오대산 3대 화삭의 자취와 생생한 순간을 담은 사진 3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지역 포교와 실행에 앞장서온 한마음선언 울산지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참석 4부대중은 일체제불의 마음을 강조한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혼자 명상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큰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동선 실현을 목표로 하면 커뮤니티 지속성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화요일 첫 소식입니다. 만해 스님의 상좌는 아니었지만 스님을 옆에서 모시며 평생 만해 정신을 실천한 석주당 정일대종사의 삶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만해 축전의 일환으로 석주대종사의 만해 스님의 인연, 삶의 궤적을 짚어보는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선학원 이사장을 역임하고 일생을 포교와 교육, 역경에 매진했던 석주당 정일대종사. 1920년대 선학원에서 만해 스님을 시봉한 석주대종사의 삶과 만해 정신을 돌아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만해학회가 석주 스님의 생애와 만해 사상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만해 스님의 영향을 받은 석주대종사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석주대종사는 행자 시절 독립운동을 위해 선학원에 머무른 만해 스님을 보좌하며 님의 침묵이 발간됐을 때는 직접 책을 팔고 판매 대금을 만해 스님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만 6년. 만해 스님의 독립, 민족 정신에 영향을 받은 석주대종사는 해방 이후 만해 스님 제자들과 불교 혁신에 매진했습니다. 강연을 많이 하셨다. 평소에는 과묵하다. 친남선이 변절한 것에 대해서 대성통곡했다. 이런 다양한 그 만해 스님의 행적을 진솔하게 표현을 하시고 후대에 전달했기 때문에 만해 스님의 연구가 가능했다. 석주대종사는 법맥상 만해 스님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지만 만해 스님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성북동 시무장 개장 당시 증명법사로서 예식 집전까지 하고 만해 대선사 기념사업회 발족과 만해 기념관 건립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 석주대종사는 자신이 소장한 만해 스님 유품을 기증하고 많은 작품을 글로 써 전시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만해 스님을 기리며 다방면에서 불교 혁신을 이끈 석주대종사는 만해 정신을 철저히 실천한 만해의 대행자라는 게 김광식 교수 설명입니다. 석주 스님은 만해 스님의 정신을 많이 전달하고 또 체득을 내서 실천을 하고 또 후배들이 만해 사업을 할 때 앞장서서 도와주고 많은 배려를 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주대종사의 출가를 이끈 은사는 아니지만 스님으로서의 본분을 몸소 보여준 만해 스님. 만해 스님의 민족, 애민 정신은 석주대종사를 거쳐 더 많은 후학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스님들을 만나보는 시간, 그 첫 번째는 대각교 운동을 이끌었던 용성 스님입니다. 조국 민족과 종교의 문제를 하나로 봤던 용성 스님을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의 선각자이자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앞장선 용성 스님.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민족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의 네 번째로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만해 스님과 함께 임재종 운동에 참여해 한국 불교의 종속화를 막으려 노력하고 경술국치 이후 대각사를 세워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이 정사는 이 마을로부터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는 곳에 있어야 된다. 성녀의 도성 출입 금지가 해제되자 시내 한복판에 종로구에 이
민가를 사서 포기당을 냈거든요. 3.1운동 이후 용성 스님은 일제에 체포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 1921년 출소합니다. 옥중에서 스님은 한글 성경을 읽는 목사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경을 읽기 위해선 한글 번역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출소 후 스님은 삼장역회를 조직해 본격적으로 한문 경전을 한글화하기 시작했고 불교 대중화를 위한 각종 포교서를 저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일반 백성들이 그걸 읽고 이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한문으로 돼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번역하고 의식을 간소화하고 이렇게 복을 비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지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불교의 대중화다. 또한 시주에만 의지하는 당시 사원 경제를 비판하며 선농일치의 불교 운동을 주창했습니다. 만주에 농지를 조성해 동포들을 모아 농사를 짓게 하고 경남 함양에도 임야를 확보해 화가원을 짓고 대중들과 함께 농사 지으며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원 경제의 자립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민족 경제의 회복과 독립운동 자금 조성에 나서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인즉 화가원이다. 이렇게 선농불교하자. 이렇게 표방하고 또 사실대로 실행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운동 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와 만주벌판과 노사의 연해주로 해서 다 보급하는 그 보급원 여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문제를 종교의 문제와 일치시켜 바라본 용성 스님. 스님은 불교가 현실과 동떨어져 산중에 갇혀있지 말고 조국과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해결에 앞장서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길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월정사가 하남 탄어 만화 대선사 사진특별전을 개막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큰 버팀목이었던 오대산 3대 화상의 자취와 생생한 순간을 담은 300여 점이 전시됐는데요. 새 스님들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하고 한국 근현대 불교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에 최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외색 불교의 영향과 세속화로 무너져가는 한국 불교를 계몽하고 전통 회복과 통합에 힘쓴 조계종 초대 종정 하남 스님. 하남 스님의 법통을 계승한 당대 최고의 학승으로 화엄경과 여러 경전 번역 사업을 통해 한글화의 큰 뜻을 펼친 탄어 스님. 탄어 스님 제자로 한국전쟁으로 전소된 적광전을 비롯해 여러 정각들을 복구하며 오대산 중창주로 자리매김한 만화 스님. 오대산 월정사가 하남 탄어 만화 3대 화상을 조명해 한국 불교와 도량을 빛낸 고승 추모불사에 돌입합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이 지난 8일 사진으로 만나는 오대산 3대 화상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 불교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하남, 탄어, 만화 스님의 사진을 모아 스님들의 삶과 수행을 재조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또 산중 또 한국 불교의 새 스님들의 원력과 수행 정신과 사상이 널리 큰 빛으로 나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보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동안에 많은 인연 있는 분들이 소장하고 있던 사진들을 함께 모아서 오늘 전시를 하게 된 겁니다. 월정사는 내년 만화 스님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미디어 팀을 주축으로 새 스님과 관련한 생생한 증언과 당시의 일화들을 수집해 유튜브 오대산 월정사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하나하나 해가는 이런 계획들이 다 유튜브나 또 BTN 또 다른 하나 이게 매체를 통해서 널리 아마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우리 불자들이 함께 시청도 해주시고 또 함께 관람도 해주시고. 월정사는 사진전에 앞서 만화당 희찬 대선사 탄신 99주년 달해제를 봉행하고 한평생 월정사 중창에 앞장선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는 오대산 3대 화상 특별전은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유튜브 오대산 월정사를 통해 3대 화상과 인연된 스님들의 영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지역 포교와 신행에 앞장서온 한마음선언 울산지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일체재불의 마음을 강조한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오용만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울산 태화동에서 개원한 한마음선언 울산지원, 1997년 현재의 자리인 울산 북구 청곡동으로 이전한 후 대가람을 이뤘습니다. 한마음선언 울산지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8일 봉행된 30주년 기념식에는 안양 본원주지 해솔스님과 울산지원장 해안스님, 울산지원 역대 회장단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기념식에서 사부대중은 대행선사의 생전법문을 시청하며 일체재불의 마음을 강조한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그 통신이라고 아주 얘기하죠. 통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끌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신도들한테도 대략 그 중대한 인간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마음선언 안양 본원주지 해솔스님은 울산지원 개원 당시 대행선사가 직접 현판을 걸어준 것을 회고하며 재발심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도 30살이 되면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그 자식을 양육했던 부모도 이제는 안심을 하고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양쪽을 다 안도하게 하는 시절인데 나이인데 울산지원 이 도량이 30살이 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가 자리매김되었으면 좋겠고요. 울산지원은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금 지원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전달을 비롯해 수혜를 입은 상인 돕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웃 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의미를 대했습니다. 국내, 국외 모두 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울산지원이 이렇게 불사를 잘 하게 됐습니다. 은사스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정진해서 정말 수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기도와 수행, 신행과 문화가 함께하는 종합도량으로 생활 참선을 통해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한마음선언 울산지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한마음선언 안양본원에서 전주지 해원스님 4주기 추모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후학들은 대행스님과 해원스님의 원력을 이어 한국 불교 발전과 포교를 위해 재발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한마음선언 안양본원 법당에 해원스님 입적 4주기를 추모하는 대중스님들이 모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스님들과 신도회장 등 최소로 유지했습니다. 신도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중계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했고 추모 달해제를 맞아 어린이회에서는 해원 스님을 그리는 영상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항상 연결되어 하나로 돌아가고 있음을 저희들 스스로 느끼고 싶은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모여 영상을 만들고 아이들 집으로 보낼 마음공부 활동지를 만들면서도 늘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1992년부터 2017년까지 한마음선언 본원주지 소임을 맡은 해원스님은 대행스님의 유지를 이어 한마음선언이 한국 대표 포교 도량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마음선언은 전국 주요 도시에 지원을 개원하고 미국과 독일, 태국 등 해외에도 지원을 조성해 외국 불자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추모 달해제에 참석한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 봉각스님은 이런 성장의 배경에 대행스님과 해원스님 그리고 지금 대중스님들이 있다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마음선언의 큰 조직을 잘 고정하셔야 될 텐데 그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와서 이렇게 뵈니 현재 해주이신 이소장 스님 또는 또 주지 스님 그 밑에 많은 소임자들이 어른 스님께서 떠나신 빈자리를 이렇게 잘 지키고 계시구나.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스님은 혜원스님이 떠나시고 나서 빈자리에 무게감이 더해졌었다며 각 소임스님들과 함께 선언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하나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비구니 역사 기록하는 그런 연구도 또 지금 비구회관 운영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훌륭히 다사다난한 어려움들을 묵묵히 헤쳐나가며 불자들을 지원해온 혜원스님. 후학들은 그 역할의 무게감을 체감하며 한마음선언의 법향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명상 커뮤니티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혼자 명상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공동선 실현을 목표로 하면 커뮤니티 지속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며 단절과 고립, 소통의 부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대승 네트워크가 마음방역의 대안으로 명상을 제시하며 지난 7일 명상 커뮤니티의 거의 모든 것을 주제로 어울림 법석을 열었습니다. 이날 소셜 커뮤니티 랩 강민지 대표는 명상 커뮤니티 참여 경험자 2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명상 커뮤니티 활성화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커뮤니티 참여자들은 명상 커뮤니티 장점으로 멤버 간 연결과 유대감을 꼽았습니다. 강민지 대표는 스승과 제자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이뤄진 명상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도 생기고 서로 더 많은 얘기들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질문과 답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좀 더 자신의 진짜 이야기들을 꺼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명상 커뮤니티 참여자들은 동기부여 측면도 명상 커뮤니티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주기적으로 명상에 참여하거나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하면 혼자 명상할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강민지 대표는 함께해야 명상을 지속하기 쉽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가치관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공동선 실현이라는 목표가 주어진다면 명상 커뮤니티가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집단의 일원으로 남아있을 때 그 습관을 유지하기 좋더라. 그리고 그 행동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걸 돕는 게 우정과 커뮤니티다. 과거에 승가 수행자들로만 구성됐던 명상 커뮤니티는 현재 다양한 사람들의 수행 공동체로 변화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명상이 주목받는 지금 명상 커뮤니티가 어떤 모습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다가오는 백중을 맞아 특별 공연 목련존자를 선보였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8일 기장 가마골 소극장에서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한국, 인도 국제문화교류의 일환으로 효를 주제로 특별 연극을 선보이고 백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통도사 사회국장 성호 스님은 백중 5제 때 설법전에서 많은 불자들에게 백중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지만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겨 최소 인원만 초청해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연작은 생전에 지은 악업으로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던 어머니를 구제한 부처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인 작품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7월 7석인 오늘 14일 대비로전 비로자나 부처님 조성 기념일을 맞아 칠석 달해와 팔만대장경 인경책 포쇄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날 대비로전 동영상불 부처님께 차와 꽃을 올리는 칠석달해와 시낭송, 코로나19 극복과 희망을 노래하기 위한 클라리넷 연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4행시 공모전을 함께 시행합니다. 인경책 포쇄는 팔만대장경 찬탄귀 거부를 시작으로 포쇄소로 인경책 이훈, 포쇄, 포장과 봉안 순으로 진행됩니다. 해인사는 포쇄를 통해 팔만대장경 인경책의 보존 상태를 확인하고 1898년 인경 당시 대장경판의 보존 상태를 예측 가능하며 향후 팔만대장경뿐만 아니라 사찰에 보관되고 있는 인경책과 많은 불교 전적의 보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